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마은혁이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그의 과거 행적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사람이 인민노련 출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차명진 전 의원이 직접 나서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냥 흘려듣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해 보입니다. 더욱이 보수층 시청자분들이라면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가 혹시라도 편향된 사상에 물들어 흔들릴까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마은혁을 무리하게 헌법재판관으로 안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비춰져 왔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목적,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은혁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이 말한 재임용 로비 의혹까지 겹쳐 들려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첨예가경인데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가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우리 체제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 40대 이상의 보수 성향 국민들은 이런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인민노련이라고 하면 왠지 불길하고 과격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 인물을 향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손을 내미는 걸까요? 단순히 한 자리 임명을 두고 벌이는 파워게임이라 보기엔 검증되지 않은 사상과 의혹으로 가득한 인물이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듯 차명진 전 의원의 폭로와 여야 간 갈등이 겹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적화 공작설까지 놔두는 상황,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나 법치주의의 미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두렵고 심각한 문제인 듯합니다. 과연 이 일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더 큰 내막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궁금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께서는 요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소식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마은혁이라는 인물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히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보수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 임명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과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재판소에 어떤 인물이 들어오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더 깊이 체감하실 테니 더욱 심각하고 중대하게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경한 태도로 마은혁은 사법부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공을 펼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이름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아무래도 차명진 전 의원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과거 운동권 시절을 떠올리며 마은혁이 인민노련 소속이었다는 폭로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인민노련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적 편향성을 띄었는지는 보수 시청자분들이라며 더욱 크게 우려하실 만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차 전 의원은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 계기에 마은혁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심각한 의혹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기틀을 지키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억울함을 떠나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 전 의원에 따르면 재임용에서 탈락할까봐 두려워하던 시절에 마은혁이 차명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 실세에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지니 듣는 입장에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사상적 신념이나 정치적 입장과는 정반대로 정권 실세에 도움을 구했다는 해프닝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절박했나 싶은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일화가 사실이라면 과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중립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법적 방어선이자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여기 들어가는 인물은 사상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며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 임명을 고집하며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을 불사하겠다고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보수 성향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까지 하면서 마은혁을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에 반드시 마은혁을 앉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만약 그 말대로라면 단순히 개인 하나를 임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보수층 사람들은 특히 이런 정치공학적 움직임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국가위기나 대통령 탄핵 같은 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인 만큼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지닌 가치관이나 이념적 색깔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여러 보수 진영 인사들이 마은혁의 과거 행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혹시 헌법재판소를 적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수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즉 국민의힘이 굳건히 막아내서 그 어떤 위험 요소도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바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결국 마은혁을 임명해서 이후 펼쳐질 각종 탄핵 시나리오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 한다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인민노련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헌법과 체제,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마은혁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 임무를 끝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배경에도 더 큰 의혹이 집중될 수 있겠지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여당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편향된 인사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태도 자체는 보수층 시청자들이 크게 공감할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단순히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은 이념적 충돌과 정치적 의도가 짙어 보여 더욱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치 국면에서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함께 곧바로 탄핵 정국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보, 법치주의의 존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대외적으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이느냐가 우리 경제나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고 사법기관에 대한 혼란이 커지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사실 여부가 낱낱이 밝혀지고 결국 상식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음모가 드러난다거나 마은혁 본인의 이념적 편향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증명된다면 전국적인 파장이 일어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말한 폭로 내용을 포함해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마은혁은 사법부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경고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헌법재판소라는 중요한 기관이 올바른 인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 진영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겁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층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고 혹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실체가 있는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야당인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이 배수진을 치듯 임명 거부 시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마은혁 임명에 얼마나 절박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갈등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선택으로 대응할지 아직은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께서는 혹시 인민노련 활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운동권 출신이라면 그 자체로 비판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을 수 있지만 반국가 조직에 가까운 이념을 공유했던 흔적이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차명진 전 의원이 직접 폭로한 바에 따르면 마은혁은 사회주의 사상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그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법체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 전 의원은 이른바 헌법재판소 적화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마은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지요. 보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가능성 자체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델이자 헌법재판소 또한 그런 민주주의의 핵심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사법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만약 국가안보와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편향적 이념의 소유자가 재판관이 되어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K-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쉽게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40대 이상인 보수 시청자분들은 과연 이 인물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실 법도 합니다. 더욱이 차명진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대로 마은혁은 과거 인민노련 계보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때의 사회주의 이념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큰 결정들, 이를테면 대통령 탄핵 같은 초유의 사태나 국가정책의 합헌성 여부 등을 다루게 될 때 마은혁이 만약 편향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실 텐데요. 이렇듯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반대로
마은혁 측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단순히 운동권 출신이다라는 프레임으로는 그의 적격성을 깎아내리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이었다라는 말이 곧바로 국가 전복 의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일 텐데 문제는 그 활동이 어디까지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국가적 성향을 띠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만일 사실이라면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대로 단순히 민주화 투쟁이나 정의감 정도가 아닌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뒤엎으려는 목적을 가졌던 조직과 연결된 움직임이었다면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이 일찍이 폭로했던 바를 떠올려보면 과거 마은혁이 재임용을 걱정하면서 차 전 의원에게 정권 실세에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가 떠오르는데 그런 태도가 과연 사상적 확고함과 어울리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란 탓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마은혁은 헌법재판소에 들어갈 인물이 전혀 아니며 사퇴가 답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미 위험신호가 켜진 마당에 그를 그대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자칫 국가 전체의 안위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지요. 반면 민주당은 이런 식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마은혁 임명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운동권 출신인 것을 과도하게 침소봉대해서 보수 진영이 마은혁을 흠집내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이 갈등을 정치적 탄압 정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마은혁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카드 등 향후 큰 그림이 걸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기타 헌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판결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특정 성향 인사가 자리하고 있으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아니라 국가체제와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시금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중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K-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편향된 인물이 국가의 핵심 사법기관에 침투함으로써 향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보수 성향 시청자들은 분노와 걱정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은 역대 위기를 잘 극복해왔으니 이번에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더 이상 작은 외부적 위협이 아니라 국내 최고 사법기관의 인사 문제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조기 사퇴가 최선의 길일지 아니면 이 모든 논란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만일 민주당이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실제 탄핵 움직임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얼마나 단단하게 대응하고 국민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사태가 달라질 공산이 크겠지만 현재로서는 과연 마은혁이 직접 결단을 내리고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국가적 대립이 더 격화될 것인가 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감정적 싸움을 벌이는 것도 사실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는 일 아닐까요? 차명진이 제기한 폭로가 사실이라면 마은혁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인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정치적 과장이 크게 가미된 소문이라면 무고한 인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를 책임지는 재판관 자리인 만큼 어느 쪽이든 명확한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K-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아온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세력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사태가 온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탄핵이 실제로 진행될지 아니면 적절한 인사가 임명되어 분란을 잠재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국가의 기틀을 지키는 중대한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온전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휘말려 자칫 잘못된 인물이 헌재에 입성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수적 시각이든 진보적 시각이든 상관없이 올바른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가 함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편향성과 사익이 개입될 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일까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대한민국이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인터뷰, 그리고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와 가장이 뒤섞여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일수록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며 우리 헌법의 가치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안이 어디로 향할지 저 역시 끝까지 지켜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참 궁금하니 언제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소식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풍부한 이야기로 함께해요.